그 다음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18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활성 기체의 이외의 원소들이 있을 거야. 즉 어떤 1쪽부터 17쪽에 있는 원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활성 기체 이외의 원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여기서 잠깐 전자 배치라는 말의 뜻은 좀 더 쉽게 디테일하게 묻지 않으니까 전자의 개수 같은 개수를 배치를 가지기 위해 어떻게 방법론이 있어요. 전자를 잃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추던지 아니면 전자를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아지던지. 자, 이걸 우린 예를 들어줄게. 이번에 자, 생각해보자. 얘니까 첫 번째, 나트륨을 생각해 볼게요. 나트륨의 원자번호 몇 번이었더라? 원자번호는 11번이거든. 원자번호가 11번이라는 말의 뜻은 양성자의 개수가 11개고 전자의 개수가 11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게 중요해. 다시 말할게. 여기서는 전자의 개수가 양성자의 개수겠죠. 이 양성자의 개수가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8이 되어야만 돼요. 그러니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전자 하나를 버려야겠지. 그 다음에 리튬을 볼게요. 리튬도 어때?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3번이에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8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 하나를 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칼륨도 볼게. 칼륨 원자번호, 자, 경제학. 칼륨 원자번호 몇 번? 그쵸, 잘하셨어요. 19번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를 버리겠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면 이 그림의 전자 배치를 한번 보면 돼요. 자, 먼저 리튬 먼저 볼게. 리튬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인데 얘가 3개니까 요거 하나만 있잖아. 즉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1개지. 자, 이제 나트륨 볼게. 나트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넷, 여섯, 에다가 이렇게 돼야 11개잖아. 이 나트륨도 여기서 이 셋의 공통점이 뭐냐면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몇 개야? 얘네들의 공통점은 1개야. 그래서 1개씩 버리게 되죠. 그래서 지워버리고 얘네들은 전자를 어떻게 1개를 잃어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거지. 좀 더 해볼게. 이번에는 누가 있냐면 마그네슘을 생각해보자. 마그네슘 원자번호 몇 번? 12번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18이란 이 숫자를 외워버리셔야 돼. 숫자를. 그런 다음에 12번이야. 그러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 그대로 얘는 몇 개를 버릴 거야? 2개를 버리게 되는 거지. 칼슘을 볼까? 칼슘은 원자번호가 20번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2개를 버려서 CA2+가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전자를 2개를 잃어서 되어지는 거지. 그 다음 또 더 해볼게. 이번에는 플루오린이 원자번호 9번, 염소는 17 이렇게 돼요.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8이 되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얻어야겠지.
얘는 어떻게 얘도 하나를 얻을 거야. 얘는 전자를 한 개 얻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산소를 한번 볼까? 원자 번호 8번. 황은 원자 번호 몇 번? 16번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를 모르면 알파벳을 모르는데 뭔 단어를 외우고 독해를 할 거야. 구구단을 모르는데 무슨 수학을 할 거야.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외워놓고 뭐 이렇게 해맑게 졸린데 안 졸린 척하고 있는 중인 거지. 그래, 솔직하니까 좋네. 확 그냥 눈을 자, 그러면 얘가 되려면, 얘네가 되려면 8번이니까 2개를 얻을 거고 얘도 황도 2개를 얻으려고 하지. 즉 얘는 전자를 2개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얘는 이쪽에 있는 이 아이들은 전자를 잃어서 얘네와 비활성 기체와 같아질 거고, 이쪽은 전자를 얻어서 얘와 같아질 거야. 근데 말할 때마다 너무 길어. 너무 기니까 줄일래. 여기서 비활성 기체 이외의 원소들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를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으려고 한대. 말이 길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해요. 옥텟 규칙이라는 것은 비활성 기체 이외의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와 같아지기 위해서 잃거나 얻어를 우린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방법은 잃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거야. 그러한 원소들을 전자를 잃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거야 라고 하면 줄여서 얘를 금속 원소라고 부르는 거고, 얻어서 이 비활성 기체 같은 전자 배치인 옥텟 규칙을 만족할 거야 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비금속 원소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얘네들이 누가 돼? 금속 원소들인 거고 얘네들이 비금속 원소들인 거고, 얘네가 좋은 게 뭐냐면 이걸 알고 있으면 무엇이 좋냐면 얘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잃었네.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지. 여기서 요런 애들이 잃어서 될 거야. 그러면 이걸 금속이라고 불러요. 정확히 따지면 금속과 양이온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잃어버릴 거야. 그래서 얘가 만족할 거야. 잃어버리진 않았어. 잃어버릴 거야. 그러면 금속 원소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잃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 그러면 양이온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상에서 통합과학에서는 자주 언급하진 않지만 원파트를 가거나 통합과학에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요 두 개가 구별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게끔 출제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미리 좀 잡아놓도록, 요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비금속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해서 잃었어.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음이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누가 금속인지 누가 비금속인지, 누가 양이온인지 누가 음이온인지, and 양이온인데 1가의 양이온인지 2가의 양이온인지, 1가의 음인지 2가의 음인지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원자 번호를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를 알고 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면 화학식이 나오는 거야. 화학식이. 오케이. 이쁘게 좀 쓰면서 외운다 생각해 주자. 빨리 좀 써주시고.